기체 반응의 법칙과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질량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단원 기체 반응의 법칙은 결국은 특정 이런 박스가 나올 겁니다. 즉 공간, 다시 이야기하면 부피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해서 화원과 연계된 내용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생각한다면 해당 단원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들의 이제 기준부터 간략하게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이 친구는 22.4리터의 부피를 갖고 0도씨 그리고 1기압의 압력을 가질 거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대략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들어간다. 이게 바로 화원에서는 1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알갱이의 개수를 그냥 이렇게 숫자화했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의 경우에는 게이 류사학이라는 분이 이렇게 발견을 하셨다 혹은 주장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방금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했던 부피 22.4리터 그리고 0도씨 1기압, 얘를 STP라고 이야기하죠. 스탠다드 템퍼레이처 프레셔라고 이야기하네. 표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죄다 온도가 일정하고 혹은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즉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체일 경우에 반드시 특정 공간 내에는 똑같은 알갱이의 개수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반응을 한다. A하고 누가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B라는 애가 예를 들어 반응을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C가 만들어졌습니다. 얘가 2, 얘가 1, 그리고 얘가 2가 될 수 있죠. 즉 앞서 이야기했던 애들은 다 질량이기 때문에 2 더하기 1은 기호미가 아니라 3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2 더하기 1이 2가 될 수 있죠. 즉 다시 정리합니다. 큰 알갱이의 기체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조그마한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큰 알갱이와 큰 알갱이 사이로 조그마니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질량과 질량을 더했을 경우에는 결국 질량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질량과 질량을 더했을 때 결국은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서로 같아지겠죠. 반면에 부피에 부피를 더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 모든 애들은 죄다 화학 반응식을 기초로 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해당 내용은 화학 반응식을 기초로 이야기하는데, 일례로 특정 공간에 이렇게 산소 알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얘를 O2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공간 자체가 현재 몇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몇이 들어간다? 2가 들어간다. 반면에 여기에 이제 산소라는 애가 이렇게 마찬가지 두 개가 있다. 그럼 이제 얘는 이게 색이 칠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다시요. 얘는 H고, 미안해요. 얘는 O가 된다. 그럼 이제 공간이 몇 개죠? 하나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몇이 된다? 1이 된다. 즉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화학 반응식에서 앞쪽에 있는 이 분자수라는 애들이 결국은 부피비가 될 거다. 자, 다시 갑니다. 그럼 이런 껌댕이 하나에 껌댕이 하나, 마찬가지 흰댕이 하나, 흰댕이 하나, 흰댕이 하나, 흰댕이 하나. 즉 미키마우스가 아니죠. H2O가 된다. 그런데 공간이 몇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2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즉 해당 내용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하면 누구? EH2에다가 누가 더해져? O2가 더해지면 결국 EH2O가 되는데, 이때 앞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분자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분자수가 결국은 부피비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자,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얘가 3이 된다. 고로 1대 3대 2가 되는 거니까 팍싱 해야겠죠. 즉 이렇게 부피가 하나, 얘는 몇 개? 3개, 얘는 몇 개? 2개. 1 더하기 3은 기호미가 아니라 2가 될 수 있다. 즉 부피이기 때문에 그 부피가 뭐 한다?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암모니아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뭐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1대 3대 2 떠올라야 되고, 이들을 질량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14대 3대 17이 나와야 된다. 즉 우리는 각각의 이렇게 반응의 비율을 확인해야 되는데, 윗동네는 무엇에 관련된 거고 부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하단은 무엇? 질량에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의 무엇이니까, 그치?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질량비 14대 3대 17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는 거고요. 1대 3대 2는 부피비, 다시 이야기하면 기체 반응의 법칙 혹은 기체 반응 법칙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했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화원에 이제 몰 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 즉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 1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 친구의 질량이 하나가 된다. 다시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7번이고 곱하기 2 하면 몇 나와? 얼추 14가 나옵니다. 고로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인데 질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4다. 고로 이들의 각각의 질량의 상대적 비율은 몇 대 몇이 된다? 1대 14가 되는 거죠. 다시요. 그러면 수소는 원래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돌아다니고 마찬가지 질소도 두 개로 돌아다니므로 이 친구의 질량은 2가 되는 거고 이 친구의 질량은 14의 2배가 되는 거니까 28이 되죠. 그러나 각각의 질량비는 몇 대면 1대 14가 됩니다. 다시요. 요 해당 내용들은 다 뭐가 된다? 일정 성분비 법칙. 다시 이야기합니다. 질량비가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부피 비임으로 1대 3대 2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되셨죠? 자, 하단의 기체 반응 법칙과 분자의 이제 등장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아보가드로 아저씨가 분자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셨고 원자설 어긋나지 않게 기체 반응 법칙 설명하셨죠. 그래서 모든 물질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돌톤의 원자설이 뭐한다? 어긋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들을 뭐해? 이렇게 보시면 산소가 있죠. 여기 산소가 라운딩 돼 있는 게 원형인데 액체 자체가 이게 쪼개지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돌톤 아저씨가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슨 모양을 제안했다? 분자 모양을 제안했습니다. 고로 수소 자체가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다. 혹은 질소가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다. 혹은 산소가 혼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각각 이원자 분자 상태가 돼야 된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원자 분자 상태가 돼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이들이 각각 반응했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누구는 암모니아의 생성비는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물이 만들어지는 건 2대 1대 2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다? 기체 반응 법칙을 배우고 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갑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누구인 경우, 그치? 기체인 경우죠. 그 친구들의 분자 수비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반드시 화학펜 칠하고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분자 수비가 고로 뭐가 된다? 개수비가 된다. 단 대전제가 있죠. 온도 압력이 뭐 해야 돼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체인 경우에는 몇 도씨, 0도씨, 몇 기압이다? 1기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앞서 잠깐 이제 잘난 척했죠? 22.4L 부피는 22.4L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는 몇이 된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수소도 이렇게 들어가고 산소도 이렇게 들어가고 질소도 이렇게 들어간다. 자 보세요. 아래쪽에 이제 분자 모형이 나오는데 이 분자 모형 온도와 압력의 현재는 같은 상태인데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가 들어가. 다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가 들어갑니다. 사자성어 시작. 같은 다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의 수가 들어간다. 부피 속에 같은 수가 들어간다. 오늘의 사자성어 같은 기억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왜 6개일까요? 그냥 6개인가? 그림 그리다가 7개 그리고 싶었다가 못 그려서 6개만 그렸나? 그거 아니죠. 자, 화원에서 몇 개가 나온다? 얼추 이렇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누구? 6을 따서 얼추 6이라고 가정했을 것이다.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얘도 분자 6개, 얘도 분자 6개. 이유인즉슨 이들은 죄다 0도씨 몇 기압일 거고 1기압일 거고 이 친구의 부피는 22.4L가 되는데 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알갱이 개수는 6 이렇게 들어가죠. 6 그래서 총 6개가 들어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매우 친절한 박헌진 씨, 자 수증기,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염화수소 그리고 이산화질소의 생성 반응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하지 말고 바라봐야 되는 건 얘 박식 몇 개? 2개. 얘는 하나, 얘는 2개. 고로 개수비는 부피비는 분자 수비가 되는 거죠. 다시 개수비는 부피비는 분자 수비가 됩니다. 한 번 더 개수비는 부피비는 분자 수비가 되고요. 마지막 개수비는 부피비는 분자 수비가 된다. 자, 다 같은 거죠. 이유인즉슨 이 모든 친구들을 죄다 누구이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자 그들이 이제 박스되어 있는 거 자 2대 1대 2가 한 번 더 개수비는 부피비는 분자 수비가 되는데 단 되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야? 그렇죠. 질량비는 절대 되지 않는다. 고로 질량비는 외톨이입니다. 슬픈 자식 외톨이입니다.
다시 개수비는 부피비는 분자수비가 된다. 몇 대 몇 대면? 1대 3대 2. 이 친구는 1대 1대 2. 얘는 1대 2대 2. 즉 우리는 기체 사이에 반응을 할 때, 즉 기체 사이 반응에서 화학 반응식의 부피의 관계는 다시 개수비는 부피비는 분자수비, 단 질량비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 2대 1대 2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나 따단 안타깝죠. 깨져 있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돌토는 원자에서 어긋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해당 내용은 교과서 개정되면서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몇 퍼센트? 99.98% 시험에 나온다. 그러나 여러분이 틀릴 확률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되셨죠? 자, 해서 이제 내용만 보면 결국 암모니아 생성비는 1대 3대 2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염화수소 1대 1대 몇이 될까요? 그렇지, 2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 그 기체에 대한 부피비는 개수비는 그쵸. 결국은 화학 반응식을 이제 표현하는 분자수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2대 1대 2가 된다. 즉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건 수소 2개의 공간, 산소 1개의 공간 더해지면 수증기 2개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고로 수소가 100ml라면 산소는 50ml가 되는 거고 수증기도 마찬가지 몇 ml? 100ml가 되겠죠. 이유인즉슨 이 친구의 누구는 부피비는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메테인 하면 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메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왜? 메테인 산소랑 더해지면 이산화탄소하고 누구 나와요? 당연히 물 나와야 되는 거 아시고 예, 1대 2대 1대 2 이거 다 외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 얘는 2개, 얘는 하나, 얘는 2개. 고로 부피비가 개수비,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된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해당 실험도 마찬가지 되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표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 아마 시험에 나올 거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때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반응 후에 남은 기체의 종류와 부피에 대해서 일단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남지 않은 애들, 즉 풀 반응했다, 뭐 한계 반응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자 여튼 수소하고 산소의 각각의 비율이 몇 대 몇이죠? 그치? 수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현재 표에 나와 있는 실험 1에서는 몇 대면 2대 1이겠죠. 그럼 실험 네 번째에서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2대 1인 거지. 2대 1로 반응했을 때 결국 남지 않으므로 자 보세요. 얘는 10개, 얘는 몇 개? 10ml가 있다 가정하자. 그러면 꺼지시고 몇 개 남아요? 그렇죠. 5개 남는 거죠. 다시 2대 1이어야 되므로 얘가 하나면 얘가 2개가 돼야 되니까 너 날라가라. 그렇지. 10이 나온다. 고로 다시 정리합니다. 산화구리가 만들어지는 구리와 산소의 누구비? 질량비 아닙니다. 이제 부피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대면? 2대 1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뭔가 좀 그쵸? 자, 오케이. 산화구리 형성될 때 구리산소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좀 뭔가 이상하네요. 자, 해당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이 내용 맞지가 않죠? 그치? 자, 다음 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해당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Q6번을 보시면 반응하지 않은 애,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럼 부피비는 몇 대면? 2대 1인 거네. 얘도 2대 1이고 얘도 2대 1이겠네. 그런데 산소는 몇이 남았어? 10이 남았네. 너 날라가 40. 오케이. 2대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되니까 20이 되는 거고 얘는 40이 되겠죠. 그럼 얘는 날라가 몇이 남아? 10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고로 수소하고 산소의 비율이 몇 대면 2대 1인 거고 생성되는 수증기의 비율은 몇이 돼? 그렇지. 2가 돼야 되겠죠. 왜? 부피는 2, 1, 2가 됐으므로. 이해하셨습니까? 자, 해당 내용 반드시 인지하시고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죄다 누구다? 부피비다. 고로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친구들의 개수를 세면 된다. 그 친구들이 바로 부피비가 되는 거고 각각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다시 종류와 무관하게 한 번 더 종류와는 무관하게 모든 애들은 똑같은 개수가 들어간다. 얘 6개 들어가면
다른 H2가 6개 들어가면 O2도 6개 들어가고 N2도 6개 들어가고 다 6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헌진이는 6개 들어가나요? 절대 안 되죠. 왜? 헌진이는 기체가 아니므로.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자, 이제 그 다음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 같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출입인데, 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공간에서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에서 열이 밖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열을 밖으로 방출했으므로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X축 반응 시간이 된다고 치고요. Y축은 에너지 준위, 즉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 친구는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갔죠. 에너지가 밖으로 나갔으므로 특정 값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자, 이쪽에 있는 A를 우리는 그치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B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X축에 선 긋고 자 시작부터 끝까지 따진 다음에 이 친구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열이라고 적습니다. 그게 바로 반응열이 되는데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이 됐기 때문에 결국 열을 밖으로 방출한 거죠. 그래서 무슨 반응이 일어났다? 발열 반응.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게 반응물, 두 번째 게 생성물인데 X축에 선 긋고 시작부터 끝까지 동그라미 치면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열, 즉 반응열이 된다. 고로 화살표 기준으로 오른쪽에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얘는 무슨 반응이 된다? 발열 반응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화살표 기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열을 밖으로 방출했구나.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해당 반응이 일어나는 동네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뭔가 유식해 보이잖아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웹은 뭐죠? 그치, 서라운딩이 되겠죠. 즉 어떤 개에서 이렇게 열이 밖으로 방출됐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거로 주위의 온도는 올라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랬을 때 발열 반응의 예시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발열 반응의 예시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1번 나무가 연소하면 당연히 열과 빛 나오고 피땀 눈물 아니라 이산화탄소하고 누구? 물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염산과 누구? 수산화나트륨. 자, 염산 HCl, 수산화나트륨 Na, 수산하니까 OH. 예, 중화 반응이라고 꼭 적어 놓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무슨 반응이라고?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 열이 방출한다. 고로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H 포함되어 있으니까 산, OH 포함되어 있으니까 염기가 되는데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 역시 열 밖으로 방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세 번째 거 별표 칩니다. 세 번째 거 별표 치세요. 자, 산화칼슘과 누가 반응했어요? 물이 반응했죠. 그럴 때 열이 밖으로 방출한다라는 거. 그래서 핫팩 있죠? 이런 애들의 화학 반응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 세포 호흡에서 포도당 산소로 쪼갰어요. 그럼 에너지 방출하겠죠. 그치? 이 에너지는 ATP, 아파트 아니죠?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마찬가지 금속 중에서 누가 산소랑 반응해서 즉 산화됐죠? 그때 에너지 방출한다라는 거 다시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도 마찬가지 에너지 방출한다. 지금 해당 내용들은 죄다 에너지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 자체는 뭐 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반응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몇 번이다? 세 번째하고 두 번째가 될 수 있다. 자, 첫 번째, 자 HCl과 NaOH 반응하면 중화 반응이니까 열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마찬가지 뭐 나온다? 열이 나오는데 얘는 핫팩이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금속과 누가 반응해요? 그쵸, 물군 염산 혹은 산소랑 반응했을 때 이 역시 마찬가지 열을 방출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과학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죠. 광합성의 반대는 무엇이냐? 광합성의 반대는 성합광이니? 아니지. 광합성의 반대는 호흡에 해당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이 호흡의 친구는 누가 되냐? 바로 연소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요. 호흡이라는 거 마찬가지 포도당 누구로 나눠? 산소로 나누는 거고, 연소 마찬가지 포도당과 누가 더해? 자, 혹은 기타 등등의 물질이 산소랑 더해지죠.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되는데 광합성은 그에 반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산화탄소에 누구를 더해? 물을 더했죠. 그래서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얘는 광합성이 되는 거고,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누구?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를 해서 결국 누구 만들었어? 에너지 만들었지. 그럼 얘는 누가 된다? 호흡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로
호흡이나 누구는 연소는 무슨 반응에 해당된다? 그치? 발열 반응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이제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화학 반응 이렇게 반응을 한 후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에너지 흡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 뭐한 상태에서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뭐야죠? 이렇게 높아졌겠죠. 그럼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x축에 선 긋고 시작부터 끝까지 동그라미 치시고 얘에게다 이렇게 열 적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열이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그치, 흡열 반응이 되는 거고, 화학 반응식 이렇게 화살표로 치죠. 그래서 생성물에 열을 에너지를 적어야 되나? 아니죠. 뭐에다가? 그렇지, 반응물에다가 에너지를 더해야겠죠. 그치? 얘가 바로 에너지를 무엇했다? 그렇지, 흡수했다 혹은 흡열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물에서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고로 에너지 흡수했다. 이 무슨 반응? 흡열 반응에 해당된다. 두 번째, 어떤 개가 존재하는데 그 개로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그러므로 주위의 온도 자체는 뭐해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흡열 반응의 예시. 이 흡열 반응의 예시는 앞서 이야기했던 발열 반응의 예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수산화바륨과 암모늄,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는 예시.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무 대가리 준비하고 여기에다가 삼각 플라스크 들이댄 다음에 여기다 물 갖다 붓는 거죠. 그리고 각각 두 개를 이제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얘는 열이 이렇게 슉슉슉슉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이제 얼어버리거든. 그래서 유리 이렇게 플라스크하고 하단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붙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흡열 반응의 예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광합성은 누구의 반대라고 그랬죠? 그렇죠. 호흡이나 혹은 연소의 반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흡과 연소가 누구이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광합성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한다. 즉 빛에너지 흡수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요. 지금의 상황,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 누구 있죠?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 반응했을 때 에너지 흡수한다라는 거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되고, 하단에 나와 있는 누구? 탄산수소 나트륨 있죠? 나트륨, 수소, 탄산. 이해하셨죠? 자, 이 친구 역시 에너지를 뭐한다? 흡수한다. 그래서 열분해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얘는 이산화탄소하고 누가 나온다? 그렇지, 물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이제 뭐 기타 등등이니까 결국은 물과 소금이 반응할 때도 열을 흡수한다. 혹은 물 전기 분해하는 거잖아. 전기 분해했다는 건 전기에서 에너지를 뭐했다? 흡수했다라는 거고, 질산 암모늄이라는 것도 역시 앙금에 해당되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물과 반응했을 때 뭐가 돼? 열 흡수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되셨죠? 자, 다음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나왔습니다. 어머, 얘는 어떻게 반응하면 뭐해? 열을 흡수한다고 이야기했고, 이 흡수해버리면 물 자체가 뭐가 돼? 얼음이 된다. 다시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했어요. 나무판과 플라스크 사이에 물이 있어요. 물이 뭐가 된다? 얼음.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에너지 흡수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뭐해진다? 낮아진다. 선생님은 해당 내용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이제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일상생활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 손난로 기억하시고요. 염화 칼슘 제설제 CaCl2 앞서 이야기했던 거죠. 얘는 누구를 녹인다? 눈 녹일 때 사용한다. 그럼 눈을 녹여야 되므로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방출해야 되겠죠. 다시 손난로인데 차가워. 열 흡수하면 말이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방출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들은 다 무슨 반응? 그치, 발열 반응에 해당된다. 반면에 질산 암모늄,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질산 암모늄 물과 반응해요. 그러면 뭘 한다? 이렇게 열을 흡수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해당 내용 중에서 이제 얼추 보면 위쪽은 무슨 반응에 해당되고, 발열 반응, 하단은 뭐가 된다? 흡열 반응에 해당된다. 이 친구 누구? 핫팩, 그쵸? 열 밖으로 방출해야겠지? 그럼 여기에 온도가 뭐 낮아져,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치? 주위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 측정하려고 이제 본배 온도계 혹은 실험기를 확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금속과 산이 반응했어요.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는데, 이 역시 기타 등등 화학 반응에 에너지 출입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탐구 자료에서 이제 누구를 만들어? 손난로를 만들어 혹은 손냉장고를 만든대. 그러면 손난로라는 건 특정 물질에서 열이 밖으로 방출해야겠지.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발열 반응을 하는 이 손난로에 부직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읽어보세요.
미세한 구멍이 있죠. 그래서 철가루가 혼합된 혼합물을 넣고 흔들면 철가루가 자 읽어보세요. 공기 중에 누가 반응한다? 산소랑 반응한다. 즉 부직포로 만든 균을 누구랑 반응하기 위해서? 산소와 반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반면에 이제 손 냉장고의 경우는 나왔네 또 질산암모늄과 누구? 물 반응하네. 다시 질산암모늄과 누구? 물이 반응한다. 한 번 더 질산암모늄과 뭐 누구? 물이 반응한다. 그러면 열을 뭐 하겠니? 그치?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야? 오케이. 흡열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흡열하기 때문에 내 손에서 이렇게 열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공기 자체가 차가워진다 라는 거. 즉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각각 실험적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수산화바륨과 암모늄 판때갈이 있고 누구? 물 갖다 뿌리고 이렇게 에너지 흡수하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요 온도는 뭐해진다? 낮아진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주요 온도 뭐해진다? 높아진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 나오는데 누구도 나온다? 열도 나온다. 수산화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하면 주요 온도가 뭐해진다? 낮아진다. 자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했습니다. 오케이. 얘 상대적으로 뭐해? 차가워지겠죠. 이해하셨죠? 다시 물과 질산암모늄 오케이 마찬가지 흡열 반응에 해당된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자 첫 번째 컴플리트 즉 서술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자면 기체 반응의 법칙의 경우에는 각각의 부피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들의 대전제가 있죠. 온도 압력이 일정해져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무엇이다? 기체여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20g의 어떤 물질과 20g의 어떤 물질을 더하면 총 40g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 질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반면에 20ml에 20ml를 더하면 몇이 된다? 40ml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친구들은 누구? 기체의 부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당 내용은 반드시 온도 압력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이렇게 박싱되어 있는 애들이 나오는데 얘 몇 대 몇 대면 2대 1대 2 얘는 2대 1인 거고 자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했으니까 결국 누가 만들어져야 돼? 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2대 1대 2 2대 1대 2 수증기가 만들어줘요 2대 1대 2 무슨 소리죠? 2대 1대 2 만들어진다. 다시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1대 3대 2 1대 3대 2 그쵸? 1대 3대 2 3대 2 1대 3대 2 암모니아 1대 3대 2 1대 3대 2 제발 외워주세요. 알았죠? 1대 3대 2 이해하셨어요? 즉 질소 1이고 수소가 3이고 암모니아가 3이 된다. 자 화학 반식을 적어보면 굳이 적자. N과 누가 더해져요? H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NH3 농협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N 몇 개? 2개. H도 마찬가지 2개네. 그런데 이쪽에 있는 N이 하나가 되네. 앞에다 몇 적어야 돼? 2 적어야 돼. 그럼 N의 개수는 몇 개가 되고 2개가 되고 H의 개수는 6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반면에 그렇게 치면 N은 이제 2개니까 얘는 옳다. 그런데 H 문제 있죠. H 총 몇 개였어? 6개 했지. 그러니까 앞에다 몇 적어? 3 적네요. 자 시작. 1대 3대 2 1대 3대 2 암모니아 1대 3대 2 1대 3대 2 1대 3대 2 1대 3대 2 암모니아 1대 3대 2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머 암모니아 1대 3대 2 1대 3대 2 사람 죽이네 1대 3대 2 되셨죠? 1대 3대 2 계속 1대 3대 2 자 선생님 징그럽죠? 네, 원래 제 성격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자 염화수소 반응하는 거 1대 1대 2 1대 1대 2 기억하시고요. 자기 전에 누웠는데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이런 노래가 떠오를 겁니다. 1대 3대 2 암모니아 1대 3대 2 암모니아 1대 1대 2 염화수소 이해하셨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질소하고 산소하고 이산화질소가 나오네요. 그렇지. 어떤 물질은 상관없습니다. 각각 쪼개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요. 쪼개지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시간 몇 시? 새벽 5시. 쪼개지지 않으면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자 메테인과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나왔어. 1대 2대 1대 2 됐죠? 기억하시고요. 아세틸린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애들 이제 좀 어려운 문제겠죠. 그치? 탄화수소인데 시간 관계상 탄화수소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분자 모양이라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보자마자 H2, 얘는 보자마자 CO2, 얘는 보자마자 CH4라고 당연히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누구랑 뭐 산소랑 반응을 해, 뭐 기타 등등 그럼 각각의 누가 나와야 된다? 자, 그렇죠? 부피비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해당 내용 중에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죠? 어떤 애가 반응을 하였는데 그 걔네가 풀 반응했다는 걸 가정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자, 남은 기체네. 남은 기체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A가 10이 남았어. 그럼 넌 꺼지시고 20 남네. 오케이. 그럼 A하고 누구의 비율이? 부피의 비율이 1대 3이 되겠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1대 3이 돼야 되므로 얘는 몇이 돼? 90이 돼야 되고 얘가 몇이 남았어? 그렇지. 20이 남았기 때문에 얘는 원래 몇이었어? 110이겠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이요. 자, 마찬가지죠. 남은 애, 오케이, 0이 없어? 그럼 남은 애만 일단 찾는 거지. 그럼 너 누가 남았냐 이 자식아? 20이 남았네? 너 누가 남았니? 40이 남았니? 오케이. 자,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부피비를 기억하는 게 맞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센스 있는 친구는 결국 수증기이므로 1대 2대 2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산소가 5가 남았으니까 산소 5 넣어 꺼주시고 몇 남아? 10 남으니 2대 1대 2. 그쵸?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피비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때 수증기가 50ml라 가정하자. 그럼 얘도 50ml고 얘는 몇이야? 그렇지, 25가 되겠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25번은 이제 문제 쉽죠. 그치? 반응 후에 남은 개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부피비는 2대 1이 된다. 중등 과정이므로 아마도 수증기하고 암모니아의 부피비를 물어볼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해당 문제 열심히 풀길 바랍니다. 과산화수소는 누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물과 누구? 산소가 나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되셨죠? 그리고 뭐 묽은 염산과 누가 반응해? 그치, 마그네슘이 반응하면 열 나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해서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열 출입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손난로도 있고 발열 반응 연소 있는데 각각의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반드시 사례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산화 발효과 염화 암모늄 보자마자 열 흡수.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물은 얼음 얼어버리는 거고, 그러므로 나무와 이렇게 붙어버린다라는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핫팩이나 혹은 손난로 등등에 대한 예시를 알고 계시고, 흡열 반응이나 발열 반응에 대한 그래프 개형은 하나가 에너지가 많다가 에너지가 뭐였어? 적었지. 그럼 X축에 선 긋고 이 친구만큼 열이 밖으로 뭐해? 나가는 거죠. 다시 하나가 에너지가 뭐 했고 낮았고 하나가 에너지가 높았네요. 그러면 X축에 선 긋고 시작부터 끝까지 동그라미 친 다음에 얘를 뭐라고? 열. 그럼 얘는 이제 열 흡수해야 되므로, 자, 왼쪽의 경우에는 열이 밖으로 나가는 발열 반응, 오른쪽은 열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관련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집중하길 바란다. 그래서 요 다이그램,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다 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 자, 중학교 3학년 화학 파트 내용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꼭 화학 반응식과 누구에 대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기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암기하고 문제 푸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